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1회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풀 거는 2018년도 제1회 문제니까 자, 주어진 교재를 잘 보시면 하나씩 해결을 해보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무한장 원주형 도체의 전류 I가 표면에만 흐른다면 포인트 단어가 나왔죠. 내부예요, 내부. 요 단어가 들어가면 내부자계 Hin이라는 건 항상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자계를 구하고 있는데 외부가 아니라 내부니까 내부에는 항상 자계가 얼마가 된다? 0. 이거 뭐 똑같죠. 무한장 솔레노이드도 0이고 환상 솔레노이드도 0이고 별도의 자계 공식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 2번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찾아라. 1. 수정, 로셀륨 등에 열을 가하면 포인트 단어 나왔습니다. 분극.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렸던 거죠. 전기 분극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피로 현상 혹은 파이로 현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누구나 맞췄던 문제죠. 피로라고 나와 있는 거 3번에 존재하네요. 3번 문제 가보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비유전율이 9인 유전체 중에 1cm의 거리를 둔다. 떨어진 거리 R이 1cm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 마이크로쿨롱과 2 마이크로쿨롱의 두 점전화가 있을 때 서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힘을 구하는데 F는 4파이에 입실론 제로의 아래 제곱분의 Q1, Q2로 계산하시면 되고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아래 제곱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전체의 제곱 Q1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Q2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만약 비투자율이 존재했었다라면 비투자율 값을 넣었어야 해요. 문제를 다시 보는데 있네요. 비유전율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9. 그럼 입실론 S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라? 9. 그럼 얘하고 얘를 약분시키고 계산합시다. 계산한 결과가 얼마쯤? 약 20, 딱 20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비투자율을 뮤S가 비투자율이고 자속밀도가 B인 자계 중에 있는 M이라는 자극이 받는 힘을 구하세요 라는 거. 저희 이제 정규 수업 때도 많이 했던 건데 힘을 구하는 공식 F가 MH로 나와주면 되게 쉽게 나온 거고요. 살짝 꾸은 건데 M이라는 자극은 존재하니까 그대로 썼고요. H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수업 때도 했었지만 자속밀도 B에서 얻어오는 거였어. 자속밀도 B는 면적 S분의 자속, 면적 S분의 자극. 그래서 구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파이R 자승분의 M. 그럼 얘가 뮤 곱하기 H가 되더라 라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H가 뭐랑 같아진다? 뮤분의 B와 같더라. 그런데 뮤가 공기 중이라면 뮤제로만 쓰면 되지만 비투자율까지도 생각을 하자. 결국 이렇게 만들어 놓은 H가 여기 있는 H에 대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뮤제로 뮤 S분의 M 곱하기 B라는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에 있는 거네요. 5번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죠. 5번 문제는 반지름이 1m인 도체 구해 반지름 R을 1m라고 하고 최고로 줄 수 있는 전위를 구하는데 전위의 단위가 킬로볼트로 계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단 주위 공기의 절연 내력은 3 곱하기 10의 6승이다. 절연 내력 G죠? 3 곱하기 10의 6승 볼트 퍼 메타. 근데 V라는 전위 공식 중에 아시는 거? 그렇지. ER 또 ED.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또 그렇죠. 제가 욕으로 외웠던 GR이라고 하는 거. G가 공기의 절연 내력. 그냥 공기가 아니어도 절연 내력이 나오면 전부 G니까 G라고 하는 3 곱하기 10의 6승에다가 반지름 1m. 그런데 킬로로 환산하라고 하니까 반대되는 얼마? 마이너스 3승. 그래서 300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문제를 일단 조금 스피드하게 풀어봤고요. 쉽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본 거고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은 정전 용량이 C제로가 되는 평행판 공기 콘덴서가 있습니다. 공기 콘덴서가 하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를 나눠서 3분의 1S라는 면적 그리고
3분의 2 S라는 면적, 여기는 공기 콘덴서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는 입실론 S라고 비유전율을 줬습니다. 이 콘덴서의 판면적의 3분의 2가 되는 공간에 비유전율 입실론 S인 U 전체를 채운 거예요. 면적이 3분의 2가 되는 공간에 공기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물었는데, 일단 아시는 건 요런 콘덴서 합성법이면 잘라놓은 단자하고 방향이 동일한 거죠. 병렬이에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가 있는 거니까 합성 정전 용량은 C1 더하기 C2가 될 것이고, C1이라고 하는 건 왼쪽 부분 3분의 1이라는 면적을 갖고 있고 간격은 동일하게 D죠. 그럼 D분의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 없으니까 면적은 3분의 1 S. 왜? D분의 입실론 제로 S가 기본적인 용량 공식이니까. 그럼 여기도 D분의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에 3분의 2 S라고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성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요 3이라는 걸 없애려면요, 동일하게 분모 분자의 3이라는 숫자들을 곱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이라는 숫자를 곱해준다면 3D분의 입실론 제로 S로 표현이 될 거고, 여기는 3D분의 2배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면적 S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통분시키면 그냥 3D라고 하는 분모값에다가 입실론 제로 S 더하기 2배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면적 S니까 묶을 수 있는 게 있겠죠. D분의 입실론 제로 S, D분의 입실론 제로 S.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공기 콘덴서 C0 값과 동일하니까 C0로 묶어주고, 여기는 3, 여기는 1 더하기 2의 입실론 S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형태가 있나 봤더니 4번에 정답이 있네요. 그래서 6번에는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규 교재에서도 똑같이 풀었던 문제 같아요. 넘어가셔서 7번 문제 보시도록 하죠. 7번은 단면적이 S, 자로의 길이가 L, 투자율이 뮤인 포인트 단어는 환상철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신경 쓰실 게 있죠. 수업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환상철심, 환상도체, 환상솔레노이드라는 녀석에 뭐 구하는 거지?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는 인덕턴스 L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L은 공식을 기억하시겠지? L분의 뮤 SN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환상솔레노이드에서 자기 인덕턴스 값이고, 상황에 따라서 Rn분의 N제곱으로 풀어도 동일했더라라는 건 아실 터인데, 중요한 건 이걸 찾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N이라는 거는 전체의 권선수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이 7번 문제에서 N이라는 건 1m당 권선수로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꼭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의 모양도와 L분의 뮤 S 전체 권선수로 바꿔줘야죠. 미터에 n번 가만 쓰면 총 거리에 몇 번 가만 쓸까요? 요렇게. 그러면 L제곱이니까 약분시켜서 뮤 SL N의 제곱으로 모양이 바뀐다. 그래서 정답으로 찾으셔야 되는 게 4번이 아니라 몇 번인 거? 2번. 환상솔레노이드에다가만 그냥 포인트를 잡으시면 틀릴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보실게요. 8번 문제는 반지름이 A인 포인트 단어 나왔죠? 접지, 도체, 구 혹은 구도체라고 했을 때 영상전화 기억나십니까? Q-는 마이너스 D분의 AQ 떨어진 거리 반지름, 극성은 항상 마이너스 흡인력. 근데 지금 뭐 구한 거야? 유도된 총전하니까 영상전화 구하라는 거고요. 떨어진 거리를 뭘로 하래요? R로 하래요. D 대신 R로. 반지름을 뭐로 하라고 나왔죠? 반지름은 A가 되네요.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R분의 AQ다라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Q 쿨롱으로 대전된 두 개의 도체 간의 전이차를 전이계수로 표현하면 이라는 나왔어요. 전이계수라고 하는 건 V1이라고 하는 도체를 P11의 Q1 플러스 P12의 Q2, V2가 P21의 Q1 플러스 P22의 Q2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전이계수 모양인데, 하나는 플러스 Q, 하나는 마이너스 Q로 대전을 하니까 저는 Q1이라는 걸 플러스 Q로, Q2라고 하는 걸
마이너스 Q로 대전시켰다라는 형태의 모양을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래 놓고 두 개의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두 개의 뭐를 구하라고 했지? 전이차를 전이계수로. 그럼 전이차니까 V1하고 V2를 뭐 해줘라? 빼줘라. Q는 어차피 마지막에 곱하면 되니까 결국에 P11 빼기 P21 빼기 P12 빼기 만나서 더하기 P22라고 쓰시고 전체 곱하기 Q라고 써도 결과는 똑같은 거야. 이거를 뭘 가지고 표현하라고 했냐면 전이계수로 표현하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를? 전이차라고 하는 걸. 그러면 지금 봐보세요. V1 마이너스 V2라고 하는 녀석이 전이차인데 이 전이차라는 형태 모양이 P11 빼기 P21 빼기 P12 더하기 P22 전체의 큐배로 나온 거고 여기에 포인트가 또 하나 걸리죠. PRS나 PSR이 같다라고 하는 전이계수의 성질에 따라서 제가 1, 2를 기준으로 잡으면 P11 마이너스 2배의 P12 플러스 P22 전체의 큐배가 되더라라는 게 된다. 근데 지금 문제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Q 그냥 요대로 끝내주시면 되네. 요거 형태 그대로 나온 거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용량 같은 거 구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콱 씹어라는 식을 가지고 정전 용량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V분의 Q로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V가 밑으로 Q가 위로 그럼 얘하고 Q가 약분되는 이런 경우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은 4번이 될 거고 10번 문제로 가시죠. 접지 구도체와 점전화 간의 작용력. 앞에 문제 있었죠. 8번에 아직도 칠판에 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항상 흡인력이라는 게 발생한다. 물론 저 마이너스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항상 흡인력이다. 그래서 답으로 찾아야 되는 건 2번이고 11번 문제는 공기 중에서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수직으로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떨어진 점에 한 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에 작용하는 힘이 몇 뉴턴이냐? 단 전자의 전하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라고 하는 걸 줘버렸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면요.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수직으로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수직으로 무한평면 길이랄 수 없는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수직으로 얼마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일까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라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뭔가가 있는 거죠. 한 개의 누가 있다고? 전자가 있는 거야. 이 전자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데 봐보세요. 보통 힘을 구하려면요. 전자, 즉 전자니까 2라고 쓰고 단위는 쿨롱이 되겠죠. 그럼 전하랑 단위가 똑같단 말이지. 근데 전하가 하나만 가지고는 힘을 절대로 못 구해. 왜? 쌤들이 흔히 알고 있는 4파 입실론 제로 R 자승분의 Q1, Q2를 쓰겠다라고 하는 건 전하가 몇 개일 때요? 그치, 2개일 때야. 근데 이 문제는 어디를 읽어도 하나밖에 없으니 절대로 4파이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전하가 하나밖에 없을 때 힘을 구할 수 있는 건 전기 영상법. 즉 무슨 얘기예요? 얘기는 없지만 접지가 됐다라는 말은 없지만 접지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똑같은 전하, 즉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영상분 전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하에서 힘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근데 힘을 구하게 되면 잘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4파이에 입실론 제로의 R의 제곱인데 요거를 A라고 가정을 하면 얘를 A라고 가정을 하면 A의 제곱 떨어진 거리가 A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2A의 제곱. 왜? 떨어진 거리는 전하와 전하 사이에 떨어진 거리니까. 그럼 4파 입실론 제로 R 자승분해가 된 거고 Q1 곱하기 Q2다라고 쓰면 4, 16이니까 16파이의 입실론 제로의 A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Q제곱. 왜? Q'라는 영상분 전하의 크기는 항상 뭐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Q가 되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게 전하가 하나밖에 없을 때 푸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는데 입실론 제로 값 아는 거고 A의 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라? 10의 마이너스 10승 거기에 다시 뭐 해주고 제곱 Q라고 하는 전하 값은 얼마로 줬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거기에 뭐 해주고 제곱해주고 이거는 문제에서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줬으니까 그냥 친절하게 써먹으시면 될 거야. 그걸 계산한 결과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5.76 1번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기는 꼭 눌러보시고요. 다시 A는 떨어진 거리예요. 10의 마이너스 10승이고 Q라고 하는 건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 얼마? 외고 있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거 대입해서 제곱해주면 답은 1번과 같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왜 힘인데 4파 입실론 제로 알자 승분의 Q1, Q2를 안 쓰죠? 이게 아니야. 우리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힘을 구하려면 적어도 전하가 항상 몇 개?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 2개가 되게끔 생각을 해야 되고 간혹 이러시는 분이 있어. 쌤 그러면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그냥 Q 제곱으로 하면 안 돼? 동일하다라는 조건이라도 있었어야죠. 그게 없으니까 정전력을 구하실 때는 영상법에 의한 걸로 구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 12번. 12번 문제는 자속밀도 B가 도체 중에서 주파수 F로 변화할 때 도체 중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무엇에 비례하느냐? 이것도 인덕턴스하고 전자유도 현상을 공부하다가 보면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파이가 파이m 사인 오메가 t 웨버라고 하는 정연파 자속이 존재하고 있을 때 얘를 토대로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의 식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n dt분에 모여야 돼요. d파이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 대신에 파이 m 사인 오메가 t를 썼다. 그럼 얘 앞으로 넘어갈 거고 오메가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n 파이 m의 코사인의 오메가 t다. 이런 식의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오메가는 누구랑 같은 거예요? 각 주파수 2파이 f, 파이는 누구랑 같은 거예요? bs. 그러니까 주파수 F, 주파수 F란다. 유기기전력 2는 비례하죠? BF에 비례하더라. 주파수가 3배면 전압도 3배다. 이런 얘기잖아. 결국 답은 몇 번이죠? 1번. 뭐 이렇게 나오면 쉽게 나와주는 거죠. 13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번째 문제는 유전체 중에 전개의 세기를 2라고 하고 유전율을 입실론이라고 한다면 전기, 변이라는 말 기억하면 생각나는 거? 그렇지. 변이전류 밀도 라운드 T에 라운드 D로 계산한다. 그런데 전속 밀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전개 곱하기 입실론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요. 라운드 T에 라운드 전개도 없다면 거리분의 전이 그리고 입실론. 그러니까 요거죠. 전속 밀도 D를 2 곱하기 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입실론으로.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4번째 문제도 보실게요.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으로 틀린 거 바로 나오네요. 1번 보기에 보니까 다이버전스 B 파이가 아니라 얼마? 0. N극과 S극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공존한다. 다이버전스 D 하면 로우가 되는 거였죠? 걔랑은 조금 달라요. 답 1번이 되겠다. 참고적으로 3번에 보면 로테이션 2라는 거 있죠. 로테이션 2, 로테이트 2. 맥스웰 몇 방정식? 제2방정식. 그래서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B와 같더라 라고 하는 거. 이건 기억나세요? 로테이션 H라고 하면 그치. 맥스웰의 몇 방정식? 제1방정식. 자개를 회전시키면 J라고 하는 누가 만들어지는 거야? 전류 밀도. 근데 우리는 전류 밀도를 J라고도 쓰지만 I, 소문자 I라고도 써요. 우리 책에는 I 플러스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라운드 T의 라운드 D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 될 거야. 다이버전스 B는 파이가 아니라 얼마? 0이 돼야 된다. 15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15번 문제는 유전율이 입실론, 투자율이 뮤인 매질 내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를 구해라. 속도 V라고 하는 녀석은 베타분의 오메가, 그래서 베타가 오메가 루트 LC니까 오메가끼리 약분시키면 루트 LC분의 1이라고 위상정수분의 각속도로 속도를 정의했는데 이거 회로에서 인 거죠. 전자기하학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질로 입실론 뮤분의 얼마? 1로도 하고요. 비유전율을 포함하게 되면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3 곱하기 10의 8승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파장에다가 주파수를 곱한 거랑 같더라. 단위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답이 돼야 되는 게 뭐나?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라고 나온 거 요거죠. 3번. 모양 다른데요. 얘는 다 씌워졌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루트 1이나 1이나 어떤 거예요? 같은 겁니다. 16번째 문제. 평행판 콘덴서에서 전극 간의 V의 전이차, 볼트의 전이차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가할 때 전개의 세기가 공기의 절연 내력 2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콘덴서의 면적당 용량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자 이거 뭐냐면요, 평행판 콘덴서 정전 용량 공식, 그렇지, D분의 입실론 제로 S인데
단위 면적당이면 S가 1제곱미터가 대입됐다라는 얘기가 될 거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D분의 입실론 제로만 계산하셔도 되는 거. 이것만 찾아도 답이어야 해. 근데 이게 없으니까 전이 V는 2 곱하기 D, 아까 절연 내력 나왔을 때 했던 거죠? 그럼 D는 뭐라고 써도 돼요? D 대신에 입실론이다. 전개 2분의 전이 V, 겉분의 입실론 제로. 그러면 V분의 2 곱하기 입실론 제로라는 표현도 가능하겠구나 해서 정답을 2번으로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특강 교재에서 많이 했었던 거죠. 17번째. 그림과 같이 권수가 1이고 반지름이 A인 원형 전류가 만드는 자개의 세기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원형 도체의 전류가 나왔고요. 보기를 보니까 단순해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 원형 도체 혹은 원형 도선이라는 게 나오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중심축 혹은 저는 중심선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을 때에 자개를 구하는 거. 뭐 지금 와서 유도하긴 좀 그렇고 2배의 a제곱 플러스 스몰 r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a제곱 i 건선수 있으면 붙여주는 거. 두 번째는 원형 코일 중심 또 중심점이라고 나오면 떨어진 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h는 2a분의 i 건수가 있다면 m 붙이고.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보기에 이런 형태가 없잖아. 그러면 말이 없어도 중심이란 얘기겠죠. 그럼 2a분의 ni랑 가장 유사하게 생긴 게 권선수 1이라고 가정한다면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내시면 17번은 2번이 될 겁니다. 18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째 문제는 두 점전화 Q하고 2분의 1Q가 존재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A 미터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이 두 점전화를 연결하는 선상에서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점은 Q가 놓여있는 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이냐. 자,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죠. 한쪽을 Q라고 다른 한쪽은 2분의 Q라고 하고 두 도체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A 미터라고 할 건데 어느 지점이 전개의 세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0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만큼 거리 모르니까 X라 가정하면 여기는 전체 A에서 X만큼 빠진 거리가 되는 거고, 전개의 세기를 구하려면 구하고자 하는 곳에 1쿨롱이 있어야 되는데 Q쿨롱과 1쿨롱 사이에서는 뭐가? 반발력이라는 이 원값이 존재할 거고, 2분의 Q쿨롱과 1쿨롱 사이에서도 반발력이라고 하는 E2라는 전개가 존재하죠.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0이 되려면 E1 값하고 E2의 값이 같아야 된다. 근데 E1이라고 하는 전개는 4파이 입실론 제로 떨어진 거리 X의 제곱분의 전하 Q가 될 거고요. E2라고 하는 거는 4파이 입실론 제로의 A-X 전체의 제곱분의 2분의 Q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어차피 하면 4파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들은 없앨 수 있는 거고요. 대각선으로 곱하면 Q도 없애고 할까? Q도 없애고 하면 2분의 X 제곱이 되겠다. 위에가 2분의 1만 남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X 제곱해서 2분의 X 제곱은 여기 1만 남았으니까 A-X 전체의 제곱과 동일하다라고 써주시고, 이 2를 없애려면 여기도 2를 곱하면 되니까 X제곱은 2의 A-X 전체의 제곱이 돼서 양변에 이제 루트 씌울게요. 여기도 루트 씌우면 크기는 같다. 그럼 X는 루트 2배에다가 A-X가 되겠죠. 제곱은 나가니까. 그럼 얘는 루트 2A에 마이너스 루트 2X가 되고 그게 X가 되네요. 뭐 X라는 거리를 구하면 Q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X로 옮길까요? X 더하기 루트 2X는 루트 2A가 되고,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의 X 값이 루트 2A가 될 거다. 그래서 X라고 하는 녀석을 구할 때는 1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2 그리고 얼마를 써주면 A라는 걸 써주면 풀어지겠죠. 그럼 요거 이제 풀 때는 계산기를 사용하시거나 유리화 시키려면 얼마? 1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도 얼마?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걸 곱해야 되겠죠? 그냥 곱한 결과만 한번 보겠습니다. 곱한 결과를 봤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A의 루트 2 마이너스 A의 루트 2 플러스 2A가 된대요. 그러면 얘를
a로 묶어버리면 2 빼기 루트 2라는 형태로 2 빼기 루트 2 요거 뒤에 요게 앞에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유리화는 직접 하세요. 뭐 이게 풀이하는 데서 유리화까지 해주기는 좀 그렇고 요 뭐 유리화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요렇게 풀면 18번 문제도 물론 뭐 요령은 똑같아요. 숫자는 바뀌었을지언정 요령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9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앞에를 좀 지울게요. 19번 문제 같은 경우면 균일한 자장 내에서 자장의 수직으로 놓여있는 직선 도선이 받는 자장 내에서 받는 힘 도선이 도체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 아바이는 뭐예요? 신이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죠. 전류의 비례, 자속 밀도의 비례, 길이의 비례. 잘못된 거 아니네. 옳은 거네요. 자장의 세기의 비례라고 하는 1번이 있는데 여기는 자장이 없는데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된다 했잖아. I, B 대신 누구? 그렇지. UH. L 사인 세타. 왜? 자속 밀도가 S분의 파이, S분의 M, 4파이 R 자승분의 M, UH니까 자장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쓰셔도 된다. 1번이 정답이죠. 마지막 20번째 문제는 전류 밀도를 J, 전개가 2, 입자의 이동도를 뮤, 도전율을 시그마라고 할 때 전류 밀도를 제대로 표현한 게 뭐냐. 저희는요 전류 밀도 I로 했으니까 저는 그냥 I로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J라고 생각하면 되지. 면적분의 I, 그러니까 면적 S분의 I는 R분의 V. 그럼 얘는 R 곱하기 S분의 V. R이 뭐예요? 로우 S분의 L, 거기 SV. 그럼 S하고 S 약분해서 결국에 남는 건 로우 곱하기 L분의 V인데 로우 곱하기 L분의 V의 형태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누구는 로우분의 1 곱하기 L분의 V라고 해서 로우분의 1이 K 전도율이고 얘는 전개잖아. K2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로우분의 2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걸 써도 된다는 거죠.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아이고 도전율을 K 말고 또 얘는 뭐라고 쓰라는 거. 그거 봐. 시그마. 이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시그마 2로 써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이렇게 20문제를 풀게 되면 2018년 제1회 전기산업기사 문제가 모두 풀리는데 지금 제가 풀어본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아, 생각보다 점수가 되게 많이 나왔네요, 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소지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 짓죠. 수고하셨습니다.